댓글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경지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짧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단명을 할까요? 아니면 장수를 할까요? 약간 요런 뉘앙스로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것들 조금 통합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기반으로 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막 매일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또 몸도 엄청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면 마라톤 대회 하다가 막 갑자기 심정지 와가지고 쓰러졌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톤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대회에서 이제 쓰러지신 분들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마라톤이 건강에 좋은 건가?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마라톤, 여기서 말하는 마라톤이라는 거는 정말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마라톤은 건강에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자, 우선은 마라톤이 단명한다. 이런 거에 대한 뿌리를 좀 찾아가 본다면요. 그건 예전에 이제 마라톤 전투 이야기, 기원전 490년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마라톤 전투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맞나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맞나요? 아무튼 거기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령이 이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시 저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저 달리다가 죽잖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그 기록에는 이 전령이 며칠 동안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거리. 그래서 그게 한 240km 정도 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직후에 쓰러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는 한 몇백 년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붙여진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약간은 그냥 허구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현재는 어떨까를 봤을 때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3만 명 정도 규모로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요.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달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죽을 확률이 무려 27%나 낮았습니다. 심장병, 암으로 사망할 확률 역시도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이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U자형 곡선의 법칙이라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U 형태를 그린다는 겁니다. 사망률이요. 자,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량이 줄어도 적어도 사망률이 높은데요. 쭉 점점점 운동을 하면 낮아집니다. 사망률이. 그러다가 운동량이 급격하게 많아진 순간 다시 어느 순간부터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다시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U자형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도 상당히 반향을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그 코펜하겐 그 심장 쪽에서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네, 이 정도? 약간 숨이 좀 찰 것 같은 느낌 있죠. 숨이 이제 탁 턱까지 걸리는 그런 느낌. 약간 요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인데 그렇다고 엄청 힘들진 않고요. 그냥 약간 숨이 헐떡거리는 정도. 숨이 턱끝까지 차는 느낌이 아닙니다. 숨이 약간 헐떡거리는 정도의 그런 페이스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하시는 사람들이요.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일 엄청난 거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격렬하게 달리는 그런 분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과 비슷할 정도로 사망의 위험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극심한 운동을 쉬지 않고 매일 하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엘리트 선수들 있죠. 질문이 안 생겨요. 그럼 매일마다 엄청난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는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은 확률상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최정상급 엘리트 선수들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U자형 곡선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들 있죠. 그런 분들도 보면 90세 넘어서까지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요,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정도 사이에, 한 20년, 30년 정도 그 사이에 우리 인류가 예전에는 그 1마일, 1.6km입니다.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그 기록을 이제 깨기 시작했습니다. 깨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육상 선수 200명, 그 기록을 깬 200명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록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는 거의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극한의 수준의 훈련을 하고 극한의 수준의 달리기를 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일반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5년 가까이, 길게는 한 9년, 그 이상까지도 오래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마라톤계를 쓸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쪽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케냐 전체 인구에서 아주 작은 그 비율 차지하지만은 우리 러닝에서 마라톤에 있어서는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칼렌진 부족 있습니다. 킵초게도 이쪽 부족 출신이요.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웬만한 대회들 메달은 다 쓸어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 막 진짜 수 킬로미터 혹은 몇십 킬로미터를 뛰어서 학교에 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장하고 폐도 좀 단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탁월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그 세대가 거듭해서 이렇게 세대가 살아가면서 유전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 스트레스를 스스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유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거한테 몸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나도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하루에 20km씩 매일 뛸 거야 라고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엘리트 훈련을 받아온다든지, 그리고 타고난 어떤 몸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훈련까지 받아오게 되면서 이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이기도 하고, 견뎌낼 수도 있는 정신력도 가지고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고, 그래서 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지금 와서 똑같이 한다?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건강에 이제 마라톤이라는 것이 건강에 어떻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훈련 그 연구들에서요, 달리기를 적절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같은 것들의 관절염의 발생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좀 강하게 훈련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근데 조금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심한 거는 아닙니다.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트 선수 있죠. 프로 선수급으로 좀 달리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관절염 확률이 한 13% 정도 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정도는 아니고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심하게 하면은 관절염의 확률도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심장은 어떨까를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막 마라톤 달리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화재성이 있다는 거고, 화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계 자료를 내보면요, 좀 대규모의 큰 마라톤 대회에서 대회를 하다가 어떤 심장마비, 심정지 이런 걸로 사망할 확률은요, 실제로는 10만 명당 한 0.5명꼴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당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좀 드문 일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달리기가 조금 과열된 인기를 끌면서 좀 무리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률이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오던 그런 국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실제 사망률은 아주 낮습니다. 대부분은 달리기 자체가 심장을 또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고 있던 그 어떤 숨겨진 심장병이 무리한 한계 상황에 가면서 나타난 결과인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매번 극한의 장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되시면 심장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또 아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약간 그 섬유화, 그 아무는 부분에 섬유화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정맥이라든지 심방세동 같은 것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도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배에 막 군살도 없고 날씬한 그런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요. 적지 않은 숫자,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당뇨병 직전 단계 수준으로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장거리를 뛸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전이나 후에 어떤 에너지 젤 먹기도 하고 스포츠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보로딩 한다고 해서 식단을 막 극단적으로 막 안 먹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약간 평소에도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빨리 이제 탄수화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먹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몸매도 날씬하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당뇨 직전인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달리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강도가 높든 낮든지 간에 어쨌든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두뇌 건강에는 상당히 좋고요. 장기적으로도 또 이렇게 치매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연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통계 데이터 같은 거 볼 때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마라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분들은 담배도 거의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금 건강하게 관리를 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의외로 마라톤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마라톤 달리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라톤이라는 극한의 운동을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이런 의외로 사회적인 그 지위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주 갈 수 있고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러너들이 오랫동안 사는 이유가 달리기라는 그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 자기 몸을 아끼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견뎌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고 그런 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수면도 신경 쓰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모든 데서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건강을 좀 지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니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달리기 자체가 내 삶을 전반적으로 다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특히 마라톤이라는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평소에 먹듯이 평소에 뭐 생활하듯이 해가지고 마라톤을 완주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로 마라톤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인내하고 견디면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보강 운동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몸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을 해서 건강한 것일까? 아니면 마라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사람이니까 마라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보이고 오랫동안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등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요. 자주 이런 것들이 거론된 얘기인데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등산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어르신 너무 멋져요. 이렇게 등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은 같이 그동안 등산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 내가 등산을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두 개가 연결을 의외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인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서도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타고난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관절 같은 것도 좀 타고나는 부분 있잖아요. 부모님이 관절이 좀 안 좋고 그랬다면은 자녀들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 반대이기도 하죠. 부모님께서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은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훨씬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전후 관계가.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리자면 마라토너들이 대부분 단명을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명하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좀 정상 수명으로 살았거나 오히려 좀 길게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삽니다. 하지만 이제 강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의 경우라면요. 일반인들의 경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통계에는 선수들 통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무리한 강도의 달리기는 분명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나 자신과 승부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하고 무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요.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다라는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의 영향, 그리고 현재 환경, 또 약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왔는가, 또 집에 돈이 많은가 적은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무래도 주변에 약간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다르거든요. 이런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과 후천적으로 받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의 현재 달리기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풀코스 마라톤 같은 무리한 달리기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쫓아가면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한 러너들의 이야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성공했기 때문에 찍히는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처럼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러너들을 스쳐가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 그래서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뒤에는요. 수많은 러너들이 무리하게 마라톤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뭔가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그렇게 빡세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달리기 중단하고 관절에 문제 생기고 다시는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영상에 담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묻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수의 성공한 러너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수의 실패한 러너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에게 그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서는요,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뭔가 성장이나 뭔가를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마라톤 풀코스 뛰지 마세요. 그것도 아주 나쁜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좋아요. 좋은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타고났던 후천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달리기를 하느냐입니다. 풀코스라는 거리를 누가 정했죠? 그게 무슨 건강의 기준의 척도로 정했나요? 뭐죠? 왜 근데 풀코스 42.195km가 왜 인간의 한계를 시작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죠?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 누가 정했죠? 그거 갖다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남들의 기준이 아니고. 옛날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30km 대회였다고 한다면요. 아마 지금쯤 사람들은 30km는 인간의 한계를 측정하는 거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나에게 맞는 달리기예요. 나의 달리기의 강도부터 달리기를 하는 방식, 스타일, 그리고 달리기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달리기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달리기를 즐겨 나가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